후셈의 거꾸로 한국사 시즌2 조선의 건국 후 두 번째 편입니다. 조선의 3대 임금 태종은 6조 직계제를 통해서 강력한 왕권 강화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러한 기반 위에 즉위하게 된 4대 임금 세종은 이제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신하들에게도 좀 힘을 실어주는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보다 성리학의 나라, 유교 정치의 나라를 실현하려고 한 거죠. 먼저 그는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합니다. 아버지가 했던 육조 직계제와는 좀 반대되는 개념이죠. 의정부에서 국정을 논의한 후에 국왕에게 보고하고 좀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인사권과 군사에 관한 일만 왕이 처리하고 나머지는 재상들에게 권한을 보장해 주는 거죠. 의정부의 권한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왕과 신하들이 성리학적 문제에 대해서 서로 협의하면서 계속 토론을 벌이는 경연제도를 실시하고 학문 연구를 위해서 유명한 집현전을 설치하게 됩니다. 이러한 바탕 위에 이제 문물 정비에 힘써서 훈민정음을 만들게 되고 한글을 만들게 되고 각종 인쇄물들에 대한 편찬 사업을 열정적으로 펼쳤던 임금이 바로 세종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세종의 뒤를 이어서 병약한 문종이 즉위해서 얼마 못 가 죽게 되고, 그리고 어린 임금 단종이 오르면서 왕권이 약화됩니다. 왕권이 센 바탕 위에 신하들에게 많은 권한을 줬던 거였는데, 왕권이 약화되면 상대적으로 신하들의 힘이 세지겠죠. 그래서 문종과 단종 시기에 다시 신권이 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여기에 대한 반발로 결국 수양대군이 계유정난이라고 하는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계유정난을 일으켜가지고 단종을 조카를 몰아내고 왕에 오르니 그분이 바로 세조입니다. 세조는 자신의 아버지인 세종보다는 할아버지인 태종과 닮은 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다시 왕권 강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육조 직계제를 부활시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만들었던 집현전과 경연제도, 신하들과 토의하면서 유교 정치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던 이상적인 모습은 폐지, 그리고 다시 국가 재정 확충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요. 현직 관료에게만 수조권을 주는 직전법을 실시하게 되고요. 인구 파악 등을 강화합니다. 그리고 나라의 기본이 될 수 있는 법전, 경국대전 편찬을 시작하죠. 경국대전 편찬을 시작한 것이고 완성은 그의 손자인 성종 때 가서 완성이 됩니다. 세조 뒤에 임금이 된 분은 이제 큰아들은 일찍 좀 죽게 되고요. 둘째가 왕에 오르게 되는데 그분이 바로 예종입니다. 근데 예종도 좀 일찍 죽게 되고 후사가 또 아직 왕이 될 만한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죽게 되다 보니까 성종이 왕에 오르게 됩니다. 성종은 이 사람은 또 자신의 할아버지보다는 증조 할아버지인 세종과 또 닮은 꼴입니다. 그래서 유교 정치에 기반한 통치 조직을 완성해서 이제 통치체제 정비한 임금들을 성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할아버지가 없앤 집현전을 다시 만들고 싶은데 똑같은 이름으로 만들면 이건 불효죠. 그래서 이름을 살짝 바꿔서 홍문관이라는 이름으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연구기관을 설치하고요. 그러면서 좀 자문 역할을 할 수 있는 학문적으로 자신의 통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재풀을 만들었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경연을 부활시켰고요. 그리고 드디어 경국대전을 완성시킨 임금이 성종.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그림을 한 번 더 다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그림 기억나시죠? 예. 정도전이 꿈꿨던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이루는 나라. 하지만 태종 이방원이 정도전을 죽이고 그런 거 안 돼. 왕권 강화 정책을 펼쳤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랬는데 이제 이걸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 뒤에 어떤 모습으로 바뀝니까?
이 임금님을 한번 세종이라고 해볼까요? 세종,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추진하며 의정부에 많은 힘을 실어주죠. 재상권을 보장해줍니다. 삼재상,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알아서 좀 너희들 다스려라. 쉽게 말해서 정도전이 꿈꿨던 총재 혼자가 아니라 이제 세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의정부에 힘을 실어주면서 이상정치를 꿈꿨던 모습, 왕권과 신권의 조화, 세종. 하지만 그 뒤에 이제 문종, 단종 때 왕권이 약화되고 다시 등극했던 임금 누굽니까? 그렇죠. 세조. 세조는 자신의 할아버지 태종처럼 다시 이제 왕이 모든 것을 쥐고 흔드는 육조 직계제. 의정부 서사제가 아니라 이 육조는 나에게 직접 보고하라. 육조 직계제를 실시하게 되는 거죠. 의정부 서사제 대 육조 직계제. 그리고 이제 다시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던 예종, 그리고 그 뒤에 성종. 성종 때에 가서는 다시 의정부 서사제로 돌아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종과 성종, 조선시대에 가장 태평성대를 이뤘던 군주로 평가되는 이 두 임금이 모두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했다는 것은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기본적으로 왕권과 신권의 조화 속에서 발전해가는 것을 이상향으로 삼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도전. 그는 결국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죽었지만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길게 보면 정도전이 꿈꿨던 나라처럼 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빨리빨리 선생님이 너무 여유있게 갔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양을 줄여주기 위해서 시즌2를 시작했는데 양이 여전히 많아. 유교적 통치체제 정비. 여기 이제 써줘야죠. 오늘은 두 번째 강의. 지난번에 201로 올렸으니까 202로 할게요. 시간이 되려나? 7분인데 안 되면 세 번째로 가야지 뭐. 유교적 통치체제 정비. 성리학 이념에 따른 유교국가를 세우겠다고 만들어진 게 조선이니까 중앙과 지방이 모두 이러한 유교정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죠. 중앙정치기구 왕과 신하, 왕권과 신권의 조화 속에서 백성들을 민봉과 덕치로 다스리는 나라. 그래서 아까 의정부가 있었죠. 예. 재상들의 최고 합작이고 국정을 총괄하는, 그리고 그 밑에 6조에서는 이제 실무 업무를 담당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들 왕과 그다음에 재상들 이런 사람들의 좀 나름대로 견제할 수 있는 기구로서 3사가 있습니다. 사관원, 사원부, 홍문관. 홍문관은 나중에 그 성종 때 만들어졌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들은 언론 기능으로서 권력의 독점과 부정을 방지하는 견제기구였다. 그리고 이제 이 3사는 또 고려의 3사가 있지만 하는 역할은 전혀 다르죠. 단순하게 그 회계 업무 담당했던 3사는 완전히 다릅니다. 핵심 보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는 그 다음 국왕의 비서기구인 승정원, 그 다음에 국가에 대한 반역 업무, 큰 죄를 저지른 자들을 처벌하는 의군부, 서울시청에 해당되는 한성부, 역사를 기록하는 실록을 기록하고 하는 춘추관, 그리고 교육기관으로서 성균관이 있었습니다. 중앙기구는 이렇고요. 지방기구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고려에 비해서 확실히 발전됐다고 하는 게 지방행정구역 체제를 보면 확실하게 달라집니다. 중앙 집권 체제가 완비된 나라 조선, 전국을 8도로 나누고요. 향, 부곡소와 같은 특수행정구역을 다 없앱니다. 모두 일반 군현으로 승격시켜주고 모든 군현에 지방관을 파견합니다. 올 파견이죠. 고려가 모든 군현의 지방관을 파견하지 못한 것에 비해서 조선은 모든 군현의 지방관을 파견했고, 이 지방관을 수령이라고 하는데요. 왕의 대리인인 수령은 지방의 행정, 사법, 군사권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권을 갖고 있는 만큼 견제도 해야겠죠. 그래서 왕은 팔도에 관찰사를 보내서 수령을 지휘감독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지방에서 나름 실력자로 큰소리쳤던 향, 리는 조선시대에 가서 확실하게 중인으로 지위가 격화돼서 지방의 행정실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방의 양반들, 사족이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유향소라고 하는 거, 머물 유, 향촌, 향, 바, 소, 유향소를 설치해서 수령을 자문하고 향리의 비리를 감시하고 백성을 교화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 지역에 관한 이야기를 서울과 연락사무소로 서울경, 이슬제, 경제소라는 것을 두어서 중앙과 지방에 연락을 담당하게 하는 거죠. 이러한 모습은 향촌 자체를 어느 정도 인정해 주면서도 중앙 집권을 강화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선은 지방과 중앙을 연결하는 시스템이 완성된 나라, 중앙 집권적인 통치 체제가 완비된 나라입니다. 이걸 그림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중앙에서는 왕이 이제 의정부와 육조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고 있고요. 이들을 나름대로 견제할 수 있는 3사라고 하는 언론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은 왕의 대리인인 수령이 파견되어 있죠. 수령은 지방에서 막강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왕은 팔도의 관찰사를 파견해서 수령을 지휘하고 감독하게 하고 수시로 암행어사, 여기 마페 보이시죠? 마페. 암행어사를 수시로 파견해서 이들의 잘하고 있는지 감찰하게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고려시대까지 큰 소리쳤던 향리들은 이제 준인 신분으로 확실히 격화돼서 체제는 중앙과 똑같습니다. 이호의 병형공 조 판서가 있었다면 밑에는 이호의 병형공방 육방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지방의 사족들, 양반들은 유향소라는 것을 중심으로 수령을 자문하고 향리를 감찰하면서 전체적으로 이러한 권력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11분 오늘은 여기까지.